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기회의 문이며 때로는 생존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 문이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돈은 기회가 아닌 족쇄, 즉 비제더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민을 옥죄는 고금리 단기 대출의 잔혹한 비밀과 그 고리가 어떻게 빈곤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우선 빈곤층의 삶을 이해하는 핵심은 잉여자금의 부재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상위 20% 가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지출, 즉 식비, 공과금, 임대료 등을 간신히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저축 불능의 구조가 시작됩니다. 저축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들은 어떠한 경제적 완충장치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 씨. 월 소득 250만 원 중 주거비 6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제외하면 남는 돈은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학원비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이 4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잉여자금이 없어 저축이 불가능해지면 이는 투자 불능으로 이어져 자산 형성의 기회 자체가 박탈됩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화랑기, 즉 2020년에서 2022년의 초저금리 유동성 랠리에 자산을 불릴 때 저소득층은 그 시장에 진입할 초기 자본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산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의 지니 계수가 2023년 소폭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소득 분배 악화 추세는 여전히 구조적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취약성은 빈곤 프리미엄이라는 다음 단계의 덫으로 유인합니다. 잉여자금이 없으니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의 낮은 기준금리, 현재 한국은행 기준 3.50% 근방의 혜택을 받는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금리 단기대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실질금리는 연 15%에서 20%를 훌쩍 넘기며 소액의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혹은 사채시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합니다. 부자들은 4%대의 주택담보대출로 자산을 증식할 때 저소득층은 20%의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며 생존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의 시작이자 가속화의 원인입니다. 자산 형성의 기본 요소인 저축과 투자의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경제 시스템이 빈곤층에게 부과하는 비싼 프리미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빈곤 프리미엄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모든 소비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빈곤 프리미엄이란 용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빚에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이 프리미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입니다. 잉여자금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들은 금용, 주거,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금융 영역의 프리미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고금리 단기 대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유층이나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저금리 약 3.5%에서 6% 정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저렴함을 의미하며 이 저렴한 자본으로 부동산, 주식 등 수익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층은 1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신용평가 시스템이 이들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담보 부재를 위험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 및 3금융권의 고금리, 연 15%에서 20% 이상 대출로 내몰립니다. 즉,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리는 비용, R이 부자들보다 5배 가까이 비싸지는 비합리적인 구조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높은 이자 비용은 결국 원금 상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채 함정으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소비 영역의 프리미엄.
일상 소비에서도 프리미엄은 발생합니다. 당장의 현금이 없는 저소득층은 물건을 구매할 때 할부, 인스톨먼트 플랜, 나 단기 연체 요게 취약합니다. 일시불로 대량 구매하여 할인 혜택을 받거나 품질이 우수한 내구재를 구매하여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합리적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당장 저렴한 저품질 제품을 자주 구매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수명이 짧아 교체 주기가 빨라지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부유층이 구매한 고품질 제품보다 총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연 10% 내외는 일시불로 결제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숨겨진 비용입니다. 주거 영역의 프리미엄, 주거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저품질 주택이나 반지하, 고시원 등은 평방미터당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외곽의 넓은 아파트나 주택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당가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거나 주거 이력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월세에 의존하게 되고 이 월세는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유동성을 매달 고갈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러한 빈곤 프리미엄은 단순히 돈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미래 현금 흐름 자체를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고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잔혹한 비밀인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고금리 부담이 어떻게 끝없는 부채 함정을 형성하는지 구체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합니다. 빈곤 프리미엄으로 인해 시작된 고금리 대출은 결국 서민들을 부채 함정이라는 악몽 같은 악순환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함정의 핵심은 금리 악순환 메커니즘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더 비싼 돈을 빌려야 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이 현상은 특히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부채 함정의 작동 방식, 고금리 유입, 생활고나 긴급자금, 예를 들어 병원비, 학자금 마련을 위해 서민은 어쩔 수 없이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 카드론, 대부업을 이용합니다. 이자 부담 가중, 소득의 상당 부분, 때로는 절반 이상이 매월 원금 상환이 아닌 고금리 이자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며 재정적 압박이 극대화됩니다. 원금 상환 불능 및 만기 도래, 높은 이자 때문에 원금을 계획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돌려막기 및 재대출, 리파이낸싱, 원래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더 높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기존 대출의 연체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대출의 금리는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악순환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신용등급 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잦은 고금리 대출 이용 기록, 연체, 그리고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중채무는 신용점수를 급격히 하락시킵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10%대의 금리로 빌릴 수 있었던 돈이 20%대로, 나중에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현재 약 20%에 육박하게 됩니다. 거시경제적 영향. 이러한 개인의 부채 악순환은 거시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하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중 비은행권, 제2금융권 이하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RKOR을 인상하면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의 금리는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는 부유층의 이자 부담보다 빈곤층의 이자 부담을 훨씬 더 크게 증가시켜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채 함정은 일시적인 금융 문제가 아니라 고금리 대출이라는 잔혹한 비밀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 능력을 마비시키고 신용을 파괴하며 결국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조적 폭력과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용평가 방식을 제고하는 사회적 개입이 절실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인 금융 문해력 부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부채 함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금융 문해력, 파이낸셜 리터러시 부족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금융 지식 없이는 자신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고금리의 덫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금융 문해력 부족은 단순한 지식의 결핍을 넘어 경제적 취약성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합니다. 금융 문해력 부족의 구체적인 영향, 복리, 컴파운드 인트레스트의 이해 부족. 저소득층은 복리의 마법을 투자, 자산 증식 측면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의 고금리가 복리로 작용할 때 원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초기 대출 규모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P에 연복리 R을 적용했을 때 T년 후의 원리 합계 A는 P 괄호 열고 1 플러스 R 괄호 닫고 T승이라는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빠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관리 및 현금 흐름 예측 능력 부족. 저소득층은 수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작성 능력이나 비상자금 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갑작스러운 지출, 예를 들어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등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이 비상 상황을 고금리 대출로 해결하게 되면서 부채 함정에 빠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됩니다. 교육 및 정책의 부재. 한국 사회에서 금융 문해력 교육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이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금융지식 습득 기회를 더욱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유층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산 관리와 투자에 대한 지식을 물려받는 반면 빈곤층은 금융 지식의 대물림마저 단절되어 구조적 취약성이 고착화됩니다. 금융 문해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금리의 유혹과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이 취약할 때 개인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할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잃고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 금융시장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금융지식 부족이 생활고로 인한 단기적 사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겠습니다. 금융문해력 부족과 잉여 자금의 부재는 저소득층에게 필연적으로 생활고로 인한 단기적 사고를 강요합니다. 이는 고금리 단기 대출의 덫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행동 경제학적 요인입니다.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 대신 당장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현실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단기적 사고의 메커니즘, 시간 할인율의 극대화. 행동 경제학에서 시간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빈곤층은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고 당장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 밀린 공과금, 아이의 식비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이득보다는 현재의 만족이나 문제 해결을 극도로 중요시합니다. 즉, 이들의 시간 할인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당장 100만 원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고 몇 년 뒤 5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미래의 고통을 과소평가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 해소가 미래의 높은 이자 비용보다 훨씬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인지 자원의 고갈.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를 넘어 정신적 인지 자원을 심각하게 고갈시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복잡한 금융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의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은 당장의 생계 문제에 집중하느라 지능지수, IQ 테스트에서 비빈곤층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이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가 생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지자원의 고갈은 합리적인 금융 판단을 방해하고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단기적 선택, 고금리 대출, 비싼 복권 구매 등으로 이어집니다. 대안 부재의 절박함. 고소득층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이나 예금을 해지하거나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등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저축된 자산도 없고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신용도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금리 단기 대출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절박한 생존 전략일 뿐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단기적 사고는 빈곤 그 자체가 만들어낸 파생적 결과물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이는 다시 고금리 부채의 수렁에 빠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과 인지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제한된 기회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단기적 사고는 사회적 관계망, 즉 인간관계 자본의 축소로 이어져 빈곤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습니다. 부유층이 폭넓고 영향력 있는 관계망을 통해 기회와 정보를 얻고 재정적 위기에 대비하는 것과 달리, 저소득층은 제한된 기회와 부족한 인간관계로 인해 구주적 취약성이 심화됩니다. 제한된 기회와 관계망의 악순환. 관계망의 축소와 고립. 빈곤층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거나 부채 문제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사회적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발적으로 관계를 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정보 및 기회의 단절.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정보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부유층의 관계망은 고급 투자 정보, 좋은 일자리 기회, 자녀 교육 정보, 심지어 저금리 대출 정보까지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관계망은 주로 비슷한 재정 상태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때로는 잘못된 금융정보, 예를 들면 위험한 투자 권유, 비공식적인 고금리 대출 소개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아이에이시미트리를 심화시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위험 분산 능력의 부재. 재정적 위기가 닥쳤을 때 부유층은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일시적인 차용이나 무이자 대출 형태의 비공식적인 비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지인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인들 역시 재정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치면 개인은 고스란히 고금리 단기 대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 기회의 제한. 한국 사회에서 인맥은 취업과 승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한된 인간관계는 더 나은 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막아버립니다. 이들은 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저금리 일자리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소득 안정성의 악화와 다시 부채 함정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한된 인간관계는 고금리 대출의 덫을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고 위기 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며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가난의 사회적 비용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자본 확충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소득 증대의 핵심인 교육 및 기술 부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빈곤의 덫을 벗어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는 교육과 기술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이 사다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교육 및 기술은 소득 증가의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고금리 단기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육과 기술 부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숙면 노동시장 진입 장벽. 현대경제는 지식 집약적이며 고고나트 일자리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전문 기술을 요구합니다. 저소득층은 교육비 부담, CEDU나 당장의 생계 유지 필요성 때문에 고등교육이나 전문기술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집니다. 임금 격차의 심화, 스킬 프리미엄.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은 인력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숙면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숙면 노동자와 숙면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서비스직의 최저 임금 상승률은 한계가 있는 반면 IT, 금융 등 전문 분야의 임금 상승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 격차는 저소득층이 고금리 이자를 갚고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직업 안정성 부족.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숙련되지 않은 직업은 자동화나 산업구조 개편에 의해 쉽게 대체될 위험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은 곧바로 소득 중단으로 이어지고 비상자금이 없는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즉시 고금리 단기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의 덫으로 진입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교육기회의 대물림. 부유층 자녀는 양질의 사교육과 해외 유학 등 풍부한 교육 자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제한됩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수준과 미래 소득을 결정하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합니다. 부채에 시달리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 자녀가 미래의 고금리 단기 대출의 덫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과 기술 부족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산 형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확대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재정적 위험과 주요 생활 사건이 어떻게 빈곤층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소득층이 겪는 잉여자금 부재, 빈곤 프리미엄, 부채 함정, 금융 문해력 부족, 단기적 사고, 그리고 제한된 기회라는 구조적 문제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취약성은 하나의 재정적 위험 및 주요 생활 사건에 의해 빈곤으로의 회귀를 경험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고금리 단기 대출의 덫이 마침내 개인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순간입니다. 주요 생활 사건의 치명적 충격.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 한국은 비교적 잘 갖춰진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중증 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여전히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비상자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단 한 번의 큰 병원비 청구서가 곧바로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이들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한 고금리 단기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채 함정의 깊이를 급격히 심화시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소득 감소.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은 해고나 사업장의 폐쇄 혹은 단순한 병가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매우 취약합니다. 2024년 2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상용직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소득의 흐름이 끊어지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고금리 대출의 이자 및 원금, 피데트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연체로 이어져 신용점수가 급락하고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금융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거와 관련된 갑작스러운 지출.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인상 요구,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 혹은 임대주택의 긴급 수리 비용 등 주거와 관련된 예기치 않은 지출은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입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지연이나 사기는 전 재산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다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빈곤으로의 회귀 공식. 이러한 주요 생활 사건은 빈곤층에게 델타 P를 가하고 이는 EF가 없기 때문에 델타 D로 전환됩니다. 이 부채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A는 P 곱하기 1 플러스 R 하이 곱하기 T의 원리로 빠르게 불어나며 가처분 소득은 줄고 결국 빈곤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if 델타 P 크리터 된 EF 이퀄 0, 랜드 하이 인터레스트 론 D, 데트 버든 I2Q 업, 인컴 다운, 파버티 라인 다운. 이것은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경제적 안전망의 부재와 고금리 대출 시장의 잔혹한 논리가 빚어낸 구조적 결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시청자들이 얻어야 할 실질적인 통찰력은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빈곤층에게 부과하는 비싼 대가라는 인식입니다. 고금리 단기 대출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정관리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강화 정책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